안녕하세요. 경영학으로의 초대. 오늘은 기업의 역할과 목적의 확장이라는 챕터를 쓰신 황성식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글로벌 경영학과의 황성식 교수입니다. 그동안 이제 회계 업무 쪽에서 쭉 하다가 2년 전부터 우리 글로벌 경영학과에서 회계학 관련된 과목을 맡아서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쭉 회계 업무를 하셨나요? 학교에 회계 쪽, 그러니까 이제 회계법인에서는 회계 업무를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기업에 가서 경영자로서 네. 하고 예. 그렇게 쭉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계법인에도 계셨고 이제 기업 현장에도 계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챕터 내용을 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쓴 챕터의 제목은 기업의 역할과 목적의 확장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기업 하게 되면은 이윤 추구, 그렇죠. 우리 그렇게 배웠죠. 이익 극대화가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 물론 이제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돼 있지만 점점 이제 우리 사회가 발전이 돼 나가고 성숙돼 나가고 또 여러 가지 변화가 되면서 리스크도 커지고 그러면서 기업에 요구되고 있는 기업의 역할과 목적이 점점점 발전하면서 확장되고 있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쓴 책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우선 이제 기업의 역할 및 목적의 확장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하게 되면은 제일 요구사항이 많은 데가 자본시장이기 때문에 자본시장이 요구하는 내용이 또 변화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이라 하면 뭐 주식시장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식과 뭐 회사채를 거래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그 관련해서 기업 사명 중심 경영이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 집어넣고 그리고 생존 부동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이제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요약해서 기업의 역할과 목적의 확장이라는 5가지 내용으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5가지의 그 주요 내용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이 좀 생소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여쭤보겠는데 사명 중심 경영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사명 중심이라는 게 이제 기업의 사명이라는 게 기업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기업의 업의 본질이 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성원도 그렇고 기업의 구성원도 그렇고 스스로가 종업원이 이제 스스로가 이해를 해야 열심히 일을 할 테니까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의 이해관계자들 특히 이제 고객들 또 여타 이해관계자들이 그 기업이 뭘 하는지를 알아야 그 기업의 어떤 그 의미를 알고 그 기업이 필요한지도 알고 그 기업과의 거래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될 테니까 이제 이전에는 사실 기업의 사명이 뭐냐 이런 것들이 그냥 막연히 벽에다 걸어놓는 요약표 좀 구호에 좀 그러나 점점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더 이렇게 발전을 하고 성숙을 해나가면서 그 기업이 진짜의 어떤 의미 있는 기업인지를 따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점점 이제 영향력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업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스스로가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활동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모두의 이제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은 예전엔 기업 하면은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돈 벌어주는 돈 버는 그걸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언론에 많이 나오는 말로 뭐 스튜어드십 코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회적 요구사항이 좀 다양해졌잖아요. 그런 스튜어드십 코드는 뭐며 또 그런 것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은 본인들의 어떤 사업의 구성상 고객들로부터 이제 받은 돈을 이제 그 자산 운용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투자를 하고 나서 그 기업이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해야 그래야 이제 본인들이 고객들의 고객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제대로 이제 보호 관리하는 책무를 다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조금 약했었습니다. 그럼 돈 투자해놓고 신경을 안 썼나요? 신경을 안 쓴 건 아니지만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뭔가 밀착 모니터링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요구가 그렇게 네. 많지가 않았었는데 네. 이제 그 금융 위기를 겪어가면서 네. 기관 투자자들에 대해 가지고 네. 이제 그러한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요구가 점점 이제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 스스로가 우리가 그런 것을 더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 그 의결권에 대해서 네. 어떻게 그것을 행사를 하는 것이 네. 올바를 것인가를 네. 스스로가 이제 자율적인 하나의 이제 그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7가지 큰 어떤 원칙이 있는데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칙. 코드, 네. 그 중에 어떤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 가치가 네. 잘 지금 되고 있는지, 그렇죠. 성장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기업이 지속 가능한지, 이제 지속 가능 경영 뭐 이런 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핵심은 기업 가치에 대한 관리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 그 2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함으로써 기업들이 함부로 하지 않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제 그거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좀 논란이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잘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이 되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잘못 오용되거나 남용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폐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좀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좀 약간 정치권의 어떤 입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도 좀 이제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과 관련돼서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지배구조 문제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보완이 되면서 이제 이게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직 지금 현재로서는 뭐 완벽한 건 아니겠고 계속해서 제도를 좀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완하면서.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뭐 이해가 잘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또 이 지금 챕터에서 보면은 그 기업의 생존부등식이다 이런 개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의 생존부등식은 우리 윤석철 교수님께서 정리해 놓으신 이제 부등식인데 결국 이제 우리 시장과 이러한 이제 시장에서 재화와 용역이 원활하게 소통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그 재화나 용역에서 사용함으로써 느끼는 효용이 그것을 살 때 들어가는 가격보다는 커야 된다. 가격이 지불하는 가격보다는 효용이 커야 살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가격은 그 재화나 용역을 생산해내는 회사의 원가, 생산 원가보다 가격이 커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원가를 커버하는 커버가 돼서 그래야지만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이 순조롭게 돌아가기 위해서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서스테이너블 할 수 있는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조건, 그래서 이제 생존 부등식인데 거기서 이제 의미하는 바는 앞에 이제 밸류가 프라이스보다 크다라는 것도 이제 중요하고 프라이스가 코스트보다 커야 된다. 그 얘기는 거꾸로 보게 되면 이익 창출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업에 있어서 이익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는 상당히 어떤 목적적인 의미로 확대 해석이 많이 되었었는데 그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이렇게 됐었죠. 그러나 이제 생존부등식을 보게 되면 그것이 기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한 하나의 필요 조건이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야 되리라고 보입니다. 그 이제 여기서는 제가 느끼기에 예전에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프라이스가 이제 코스트보다 크다 이 부분은 또 신경을 많이 썼는데 고객 가치, 즉 프라이스보다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소홀했던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강조하는 그런 말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경쟁 시장이 돼 나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소비자 시장 속의 구조가 이제 발달이 되면서 그 가치가 가격보다도 낮은 그런 상품이나 재화는 퇴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자율조절 기능으로 잘 되나가리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치가 가격보다 높으려면 그것은 뭐 어떤 객관적인 뭐 측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시장이 잘 작동이 되면은 고객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자동 이렇게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결국 시장 제도를 잘 이렇게 운영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요. 그 기업 실체 이론이라는 또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것도 좀
그 생소한 네. 우리 독자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기업 실체 이론은 사실 이제 처음 시작은 네. 회계학에서 지분, 네. 우리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자기자본에 해당되는 지분을 네. 어떻게 그 본질이 뭐냐를 해석하기 위한 이론에서 이제 원래 회계학적인 개념입니다. 회계학에서 출발된 개념이고요. 굉장히 오래된 개념입니다.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기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 그거는 자본주 이론, 그중에 이제 자본주 이론과 기업 실체 이론이 있는데, 자본주 이론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본주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자본도 자본주의 몫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주주자본주의적인 개념이죠. 그렇습니다. 네, 주주자본주의 개념이 거기서 이제 출발하고 있는 거죠. 기업 실체 이론은 뭐냐면은 투자자들에 의해서 이제 회사가 만들어졌지만 일단 회사는 별도의 법인격으로 만들어진 이후에는 그 기업 자체의 존재 목적이 따로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 자체의 목적이 우선이 되고 거기에 투자했었던 투자자 자본주의 목적에서 분리돼 가지고 돼야 된다. 이게 이제 기업 실체 이론이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위 주주회사라고 하는 주주회사라고 하는 구조는 이제 기업 실체 이론을 반영하고 있는 그러한 구조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러나 이제 주주회사라고 해서 무조건 기업 실체 이론이 적용되는 건 아니죠. 그래요? 그 속에서 이제 자본주의 목적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되고 있으면은 그 자본주의 이론에 되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나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업 주주 자본주의 이론이 그거 하고 기업 실체 이론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기업 실체 이론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점. 이제 지금 이제 가버넌스가 중요한 이유도 이제 그건데 회사의 의사결정이 어떤 원리에 따라서 되느냐인데 그 회사의 안의 의사결정이 자본주의 이해를 위해서 이루어진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이제 성향이 많죠. 왜냐하면 대주주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기업 실체 이론에서는 적합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버넌스가 투명하게 되는 것의 의미는 그 기업의 의사결정이 기업 실체 이론적인 입장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두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의미가 이제 기업 지배 구조의 투명이다. 물론 이제 기업 지배 구조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거 요구되는 사항이 많습니다만 그 본질을 보게 되면은 얼마만큼 기업 실체 이론에 입각해서 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느냐. 그게 이제 기업 지배 구조의 투명성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보면은 뭐 이제 사회이사가 많이 이사회에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주주들이 그 주주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경영 관행이라는 거버넌스 측면에서 좀 보완하는 뭐 그래서 이제 기업 실체 이론적인 관점에서 보는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업 지배 구조가 투명해지기 위해서는 사회이사 제도가 제일 잘 운영이 돼야 될 거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대주주의 특정 주주의 이해로부터 독립돼서 기업의 본래의 존재 목적에 맞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이제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사회이사 운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황성식 교수님 우리 챕터 그 제2장을 써주신 황성식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장이 아무래도 이제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교과서의 앞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책 내용과 또 오늘 교수님의 설명을 통해서 기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책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까지 이해하는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